나만 알고 싶은 영어 유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초 특강 2강입니다. 1강에서 우리 문법으로 만나봤죠? 그 중에서도 문장의 종류 함께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되게 많은 문장의 종류들이 있다라고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제안문, 감탄문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크게 평서문에 긍정문이라든지요, 부정문이라든지요, 혹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 세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비동사편, 일반 동사편, 그리고 조동사편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이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만나봤습니다. 자, 첫 시간 함께 했던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복습 잘 하고 오셨는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부터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큰 얼마나 많은 등등등등을 또 만나봤는데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셨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명령문, 제안문, 감탄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만나보도록 하겠다. 문장의 종류 중 명령하는 그리고 또 명령문에 어찌 보면 포함되긴 하지만 살짝 성격이 다른 제안문, 그다음 감탄문까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 두셨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까요? 맞아요. 바로 교환. 여러분들의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작한 그 교환을 출력하신 뒤 따라오시면 훨씬 더 도움됩니다. 라고 바로 1강에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혹여나 깜빡하고 지금도 아직 적응을 못해서 맞다 출력하시는 분들은요. 잠깐 멈춤 누르시고 그 다음 출력하신 뒤 따라오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문장의 종류 그 중에 명령문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여러분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하거나 혹은 지시를 할 때 사용을 하죠. 뭐뭐 해라, 뭐뭐 해 라고 하는 뜻,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이 명령문은 상대에게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할 때 사용을 한다. 흔히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일찍 일어나, 공부 좀 열심히 해 등등 뭐뭐 해, 뭐뭐 해라 같은 것이 명령문이고 명령을 하거나 지시할 때 사용을 한다. 그렇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통 너에게, 상대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일찍 좀 일어나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you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너한테 하는 거긴 한데 너 일찍 일어나, 너 공부 열심히 해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듯이 너는 생략을 하자. 즉 주어인 you는 생략을 하고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명령문의 포인트는 바로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는 거구나. 자, 제가 조수석에 탔어요. 운전석에 그가 너무 운전을 빨리 하는 거예요. 막 불안해. 막 옆에 막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떨려. 자, 그럴 경우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운전 천천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때 운전하다 라고 하는 동사 원형으로 운전 천천히 해 라고 하는 명령문을 만들 수가 있다. 바로 이 얘기죠. 주어인 you. 딱 보면서 너 운전 천천히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굳이 너는 뺀다는 거예요. 운전 천천히 해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drive라고 하는 운전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의 원형으로 명령문이 시작되는 거죠. drive slowly, 운전 천천히 해 라고 하는 뜻,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령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손 씻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것만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또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밥을 먹기 전이라든지요. 혹은 외출한 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 기타 등등 여러 그런 말을, 이런 말을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손 씻어 라고 할 때는 씻다 라고 하는 뜻, 의미의 동사 원형 wash를 가장 먼저 써서
우리는 명령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Wash your hands. 너의 손을 씻어라. 너의 손 씻어.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방금 만나본 운전하다, 씻다 라고 하는 뜻, 의미의 동사들 원형으로, 그쵸? 이 동사들의 원형, 원래 생김새 그대로를 문장 맨 앞에 써서 명령문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 일반 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런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동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반 동사의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원래 그대로, 이 얼굴 그대로, 생김새 그대로 써주면 된다. Drive slowly, 천천히 운전해. Wash your hands, 손 씻어, 이렇게요. 자, 근데 지금 만나볼 것은 짠, 바뀌어라. 자, be careful, 그리고 be quiet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비동사예요. 자, 우리가 동사편에서 물론 자세히 만나볼 건데 이 비동사가 맨 앞에 오는 그런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너기 때문에 가끔 간혹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you에 참 잘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 그렇기에 are careful 혹은 are quiet라고 쓰면 될까?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쓴다? 이럴 경우에는 비동사의 원형, 분명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으니 이 비동사 원형은 be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be careful, 주의해, 조심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조용히 해 같은 경우는 be quiet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be로 시작한다. 요거 얘기 드릴게요.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사의 원래 생김새 그대로 원형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명령문인 거고요. 그리고 비동사 편에서는 역시 주어 유는 생략하고 이런 건 똑같지만 상대에게 명령을 하거나 지시하고 싶을 때 비동사의 원래 형태 그대로 시작하자. 그래서 be careful, be quiet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사실 누가 명령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누가 명령을 했을 때 기분이 막 그렇게 너무 좋아 막 이러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분명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꼭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책상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책상 정리하다 보면은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쪽지도 나오고 편지도 나오고. 그럼 읽다가 막 좀 웃겨가지고 이거를 보낸 친구한테 또 막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네, 막 이러다가 아 맞다 공부하기로 했지 하고 교환 출력해서 딱 앉으려고 하는데 그때 꼭 방문은 열립니다. 어머니께서 혹은 아버지께서 아니 얘가 공부도 안 하고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 거냐고, 검정고시 합격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막 이러시면서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다고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찰나인데 준비 과정이 좀 길었을 뿐인데 어찌되었든 누구나 명령을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손하게 명령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거든요. 뭐만 붙이면 되나요? 뭐 해주세요 라고 할 때 please만 붙이면 돼요. 명령문,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라고 배워봤죠. 그것의 앞이라든지 혹은 뒤에요, 여러분. please만 붙이면 이게 바로 조금 더 부드러운 공손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open the door. 자, 이런 식으로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는 명령문이다 라고 배워봤는데, 자, 어떻게 하겠다? 좀 더 공손하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please를 붙여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please open the door. 문 열어 주세요가 되는 거죠. 혹은 명령문의 맨 뒤에다도 붙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Open the door please 라고 하면 역시 문 열어 주세요가 됩니다. 어때요? 보다 공손하게, 보다 부드럽게 명령을 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명령문의 부정 가보도록 할 건데 항상 뭐뭐 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라 이게 좀 더 많이 들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명령문을 부정으로 만들어 보면 되죠. 뭐뭐 하지 마. 부모님께서 정말 어린 아가들에게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아니야 뭐 하지 마, 뛰지 마, 뭐 만지지 마, 그거 건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뭐뭐 하지 마 같은 경우에는 부정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사 원형 앞에 don't를 붙여주면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가, go. 근데 가지 마라고 할 때 don't g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 이 don't를 붙여주자. 동사 원형 앞에 don't를 붙임으로써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뜻, 의미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자,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이 꽃을 누군가가 뽑으려고 해요. 안 돼, 꽃 꺾지 마, 꽃 뽑지 마 라고 할 때 pick 앞에 don't를 붙여주면 뭐뭐 하지 마가 된다. 그래서 don't pick the flowers. 꽃 뽑지 마, 꽃 꺾지 마 라고 하는 뜻,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 분명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언젠가 들통이 난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저도 뭐 100% 나는 거짓말을 안 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했어 라고는 못하지만 그렇다면 그게 거짓말? 근데 되도록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거든요. 이 소리예요. 네, 여러분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사람은 솔직해야 되니까.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할 때 don't를 tell 앞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tell a lie.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뭐뭐 하지 마 라고 할 때 여러분 부정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 앞에다가 don't를 붙이자. 그럼 뭐뭐 하지 마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 드렸죠. 바로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명령문은 B로 시작한다고. Be afraid, be shy 보고 계시는데요. 자, 뭐뭐 하지 마 라고 할 때 be 앞에 이렇게 don't를 붙여줍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검정고시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 합격이라고 할까요?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Don't be afraid.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좀 사실 안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낯을 은근히 가리거든요.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런 집단에 갔을 때 좀 부끄럽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여러분들 MBTI 막 되게 많이 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라떼는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MBTI라는 그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된 얘기니까 이거를 막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라나 너는 고등학교 때 그때 MBTI 검사를 했어? 진짜 정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사지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고등학교 친구들, 동창들 애들이랑 막 얘기할 때는 야 우리가 그럼 되게 얼리 어답터야? 되게 앞서서 했네 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복을 싹 이렇게 갈아입고 생활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예절도 배우고 뭐 그런 그러니까 1년 365일 내내 했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여하튼 며칠간 거기에 머물면서 학교도 거기서 다녔고 또 이제 그런 예절 교육도 받고 뭐 요리 교육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뭐 다도해서 차 마시는 것도 있었고 되게 색다른 그런 경험이긴 한데요. 그걸 했었단 말이죠. 그때 자기 어떤 성격 같은 것도 알자 뭐 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면서 그 MBTI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나왔었냐면 좀 살짝 요 얘기 조금 하고 갑시다. 네, 그때는 이제 ENFP 뭐 요즘에 막 MFP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스파크형 막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MFP 네 요게 나왔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되게 이게 유행도 하고 그래갖고 나는 MFP인지 알고 있었어. 이렇게 알고선 별로 검사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이걸 읽어도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고 요즘에는 그렇게 막 감성, 감정에 뭔가 막 이렇게 휘말리는 것도 안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다시 해볼까? 라고 해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ISTJ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사람이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성격이 이렇게 완전 확 바뀔 수가 있을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입맛 같은 경우도 살짝 바뀌었거든요. 어렸을 때 막 이것도 좀 싫고 저것도 좀 싫고 이것도 좀 싫고 입이 좀 짧아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네, 그래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막 저 뭐든 되게 잘 먹거든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입맛이 바뀌듯이 성격도 바뀔 수가 있나 보다. 제가 좀 산 증인.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착 바뀌고 진짜 고등학교 때는 약간 인싸재질 막 아무하고나 되게 잘 놀고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막 친구에 막 누가 모여도 그냥 뭐 정말 재밌게 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자리 가라고 하면 막 되게 작아지고 막 뒷걸음질 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 바뀌었구나. 자, 뭔가 소심한 친구에게 부끄러워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네요. 자, 여러분 Don't be shy. 자, be 앞에 don't를 써서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령문 쭉쭉쭉 보셨는데요. 명령문에 관련된 문제가 그동안 검정고시 영어에서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다음 지시대로 그렸을 때 알맞은 그림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draw, 그려라. 동사 원형, 그리다 라고 하는 뜻 의미의 draw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draw a star. 자, 별을 그려 inside the circle. circle 안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별을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 안에? inside the circle. 동그라미 안에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동그라미 안에 별을 그린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동작을 잘 나타낸 그림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stand up,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어서 있는 거는 지금 3번 밖에 없죠. 네, 근데 그 뒤에 맞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Put your hands on the table. 자, 탁자 위에다가 손을 올려놔. 네, 바로 맞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또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무엇을 아시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뭐 하지 마 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봤더니 do not 다 don't가 붙어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수영하지 마, 담배 피지 마, don't ride a bike. 자전거 타지 마. 3번 골라보시고요. Don't take pictures. 사진 찍지 마까지 보셨습니다. 정답 3번이요. 다음. 자, 이제 꽤나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2021년 2회 중졸 검정고시 영어에서 출제된 문제. 안내문에서 박물관 관람 시 지켜야 할 규칙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만나볼 건요. 독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정말 실용문이거든요. 실제 박물관에 갔을 때, 박물관 관람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실용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영어 문법. 네, 문법이 녹아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법으로도 볼 수 있고 문법과 어찌 보면 독해의 컬래버레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Don't run. 뛰지 마. 뛰지 않기 여기 나와 있어요. Don't take pictures. 사진 찍지 마. 사진 촬영하지 않기 봤습니다. 자, 서로 대화하지 않기, 내부에 음식물 가져오지 않기 중에 정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마지막 보시면요. Don't bring food inside 라고 해서 음식 가져오지 마, 내부에 라고 하죠. 네, 1번, 2번, 4번은 규칙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답 3번이요. 다음 볼게요. 2021년 2회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1회 때, 그러니까 즉 1강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번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살짝 단어 뭐 이런 거 어휘만 좀 바꿔서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봐둬야 된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아까랑 뭐 흡사한데 약간만 바뀐 거죠. 온라인상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죠? 자, 온라인 예절, 온라인 매너인데요, 여러분. 나쁜 언어 사용하지 않기 나왔나요? 여기 보세요. Don't, 뭐뭐 하지 마. Don't use, 쓰지 마, 사용하지 마 라는 거죠. Bad language, 나쁜 언어를. 네, 나와 있습니다.
자, 무례한 글 남기지 않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don't leave, 남기지 마라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rude한 게 바로 무례한 거예요. rude, 무례한, 예의 바르지 않은 거. 그죠? 무례한 코멘트 남기지 마, 무례한 글 남기지 마 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기, 거짓 정보 게시하지 않기 중에서 정답을 같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don't post 라고 해서 게시하지 마 라고 하죠. 그릇된, 잘못된 information, 정보를. 네,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나와 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정답 3번입니다. 2022년 1회 중졸 검정고시에서도 또 흡사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쵸? 수영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뛰지 않기, do not, don't입니다. don't run, 뛰지 않기 나와 있습니다. 음식 먹지 않기, do not eat food, 그죠? 먹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다이빙 하지 않기, do not dive into the pool. 자, 여기에 슝 이렇게 뛰어내리는 다이빙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지 않기는 나와 있지 않기에 정답은 4번인 거죠. 2022년 2회 중졸에 또 나왔어요. 완전 따끈따끈 신상 문제. 영화관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크게 말하지 않기. Don't talk. 말하지 말래죠. Loudly. 크게. 자,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죠. Don't use. 쓰지 마. Cell phones. 휴대전화. 자, 앞좌석 발로 차지 않기.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가보도록 할 건데요. Don't throw. 버리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죠. Trash. 쓰레기를. On the floor. 바닥에. 정답은 3번입니다. 되셨나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명령문에 관련된 문제들 쭉 만나봤습니다.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었구나. 명령문이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또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긴 있지만 조금 다른 제안문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뭐뭐 하자라고 하는 거. 레고 여러분들 많이 외치시던데요. Let's go, 가자라고 하는 뜻, 의미. 그렇게 let's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써가지고 상대한테 권유를 하거나 제안을 하는 거죠. Let's play tennis. let's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의 원래 생김새 그대로 플레이 써서 let's play tennis. 테니스 치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도 바꿔볼 수 있는데요. 싹 다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Let's 플러스 동사 원형 써서 Let's play tennis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Shall we play tennis? 테니스 칠까?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What on we 동사 원형 Why don't we 동사 원형 What on we 동사 원형 써서 Why don't we play tennis? 테니스 칠까? 라고 이렇게 또 제안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상대에게 권유, 제안을 할 때 쓰는 뭐뭐 하자, 제안문 보고 계십니다. Let's 동사 원형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만나고 있는 중인데요. How about, what about, ing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How about, what about playing tennis라고 테니스 칠까? 라고 역시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요. How about, what about 때문에 뒤에 ing가 붙는 것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제안문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안도 뭐뭐 하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뭐 하지 말자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not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let's 뒤에 not을 붙여서 let's not 동사 원형으로 갈 수 있거든요. Let's play tennis 하면 테니스 치자지만 치지 말자라고 할 때는 Let's not play tennis. 테니스 치지 말자가 됩니다. 문제 좀 보고 갈게요.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A와 B가 대화를 나누고 있죠. 자, 우리가 이걸 생활 영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생활 영어의 문법이 녹아나 있구나. 그래서 문법이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고 계속 만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기만 일단 보세요. Let's meet. Let's 플러스 동사 원형 써가지고 만나자라고 하죠. At 6, 6시에. 자,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6시에 만남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정답 제안하기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활 영어 나왔으니까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To go 가는 것을 어디에? 도서관에 가는 걸 원하니? Together 같이 함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죠. Sure 물론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What time shall we meet? 우리 몇 시에 만날까? 라고 시간 약속을 지금 정하고 싶은 거예요. Let's meet 만나자 at 6시에 Great 좋아 See you then 그때 보자까지 보셨습니다. 좋습니다. 또 가볼게요. 2021년 1회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대화에서 보라가 주말에 파티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라고 나왔는데요. 보라야 라고 하면서 Let's go 가자 레고 바로 이 부분 Let's go to a party 파티 가자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I'm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말이야 family trip이 있어. 가족 여행이 있어. 가족 여행을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문제 또 볼게요. 다음 대화가 끝난 후 두 사람이 만날 장소는 이라고 하는데요. Why don't we 동사 원형. 자 이것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제안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배드민턴을 오늘 하는 게 어때? 물론이지. Where shall we meet? 어디서 만날까? How about the school playground? 라고 해서 운동장이 어때? 좋아. 거기서 3시에 만나. 두 사람이 만날 곳은 이걸 보면서 아, 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만날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 더 가보도록 할까요? 다음 대화에서 이번 주 일요일에 두 사람이 함께 할 활동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생활 영어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shall이 동사 원형같이 문법적인 요소가 녹아나 있기 때문이죠. 자, 영화 보러 갈까요? 이번 일요일 날. 오케이, let's go. 자, let's 플러스 동사 원형도 만나볼 수 있고요. 좋아, 2시에 만나는 게 어때? 오후 2시에 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은 영화를 보러 갑니다. 또 만나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ounds great,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shall we 동사 원형 써서 점심 먹으러 나갈까? 외식할까? 라는 거고요. How about ing 써서 축구하는 게 어때? Sounds great,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게요. Why don't we 동사 원형 써서 Why don't we go fishing? 낚시하러 together 같이 가는 게 어때? Sounds great, 좋아까지 오셨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when 언제 do you study English? 너는 영어 공부를 하니? 좋아는 아니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when으로 물어볼 때는 지난 시간에 만나봤다시피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문 살펴봤습니다. 생활 영어 파트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던 부분이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명령문 같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명령문 제안문 보셨고요. 감탄문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 뭐뭐 하구나 라고 해서 기쁨이라든지 뭐 놀람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순을 아셔야 되는데요. 와러혁명주동, 와런혁명주동이라고 해서 명사가 들어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감탄문 what 감탄문인데요. He is 그는 말이죠. A very smart student. 굉장히 똑똑한 학생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감탄문으로 이렇게 와러혁명주동을 써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여기 smart 똑똑한 student 학생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기에 그죠? student라고 하는 이 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름 아닌 what 감탄문으로 간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와런혁명주동, 와런혁명주동 어순을 반드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What a smart student he is. 물론 주어 동사는 생략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What a smart student he is. his는 생략도 가능하다. 다음은요, 여러분 how 감탄문이라고 가 있어요. 근데 이 how 감탄문 같은 경우는 문장 보세요. She's very kind. 그녀가 굉장히 친절하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she is 주어 동사 빼고 나면 very kind 매우 친절한만 남지 어떠한 명사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how 감탄문을 씁니다. how 형주동 혹은 how 부주동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에 여기서도 how kind she is 물론 주어 동사는 생략이 된다. How kind, 얼마나 친절한지 정도로 감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이건데요. 자, 뒤에 느낌표가 붙어 있구나. 아하, 감탄문 문제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아볼 수 있죠. 자, 뭐가 들어갈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감탄문이라고 했으니 how든지 what이든지 1번이냐 2번이냐 둘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죠. when 탈락, where 탈락 시켜보고요. 그럼 50%까지 확률을 쫙 끌어올렸는데 100%까지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what이죠. 왜? What a beautiful day it is 라고 해서 what a 혁명주동 day라고 하는 명사, 명사라 하면 사람이나 사물이나 동물이나 장소의 이름을 뜻하는데요. 여기도 day라고 하는 날이라고 하는 명사가 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what 감탄문으로 가자. What a beautiful day it is.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 라고 하는 뜻 의미가 된다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 감탄문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문장의 종류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특히 명령문, 제한문, 감탄문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만나보았던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물론 오늘 이 시간 함께 해본 명령문, 제한문, 감탄문까지 확실하게 복습하셔서 철저하게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면서요. 자, 이제 문법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해보신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는 알 것 같은데 교환을 혼자 보는데 좀 잘 모르겠다, 어렵다 싶은 거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Q&A 게시판 오시면 됩니다. 당신과 저, 저희 둘이, 우리 둘만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도 제가 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Q&A 게시판으로 달려와 주세요 라는 거 얘기 드리면서요. 다음 세 번째 시간에도 또 다른 문법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복습 1강, 2강 내용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3강에서도 우리 웃으면서 만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